자, 이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들을 차례대로 만나고 있는 시간인데요. 강선우 민주당 의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네. 대선 때 네. 여기 말고 좀 작은 방에서 맞아요, 방송할 때 맞아요. 오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돼 네, 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일하던 모습 네. 그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한 강선우라고 합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잖아요. 네. 재선 의원이 되셨는데 이번 총선 치르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초선 이제 처음 지난 선거 치를 때는 금태섭 의원이랑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핫한 지역구였습니다. 아주 핫한 지역구였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도전하는 입장이어서 네. 제가 뭔가 좀 지켜내야 될 게 상대적으로 적었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웠거든요. 네. 선거 운동도 자유로웠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더 자유로웠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일할 기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는 책임감이 더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 면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좀 무거운 선거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초선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일 한번 다시 해봐라. 네. 그렇게 말씀 주셔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재선 의원으로 돌아오셨는데 21대 국회도 느껴보셨고 네. 22대 국회도 느끼고 계신데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더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을 확연히 받습니다. 22대 국회에는. 그래요? 의석수만 봐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전국이 흘러가는 걸 봐도 네. 그들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용산의 행동대장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은 스스로들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상임위를 꾸리기까지도 오케이 사인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동아리 비스무리한 특위 같은 거 꾸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 스스로들 내가 국회의원이 맞나 내가 하는 역할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네. 동시에 이 분노의 민심의 파도 같은 것들을 정말 최일선에서 느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 굉장히 위기감에 봉착했다. 그래서 코너에 좀 많이 몰려있는 느낌? 그러니까 개원식도 안 하겠다. 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뭐 대통령에게도 개원식에 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4.19 혁명으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로는 국회 네. 개원식에 오지 않았던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이 이후에. 예, 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지금 몰려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 저는 여당이 과연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 21대도 마찬가지지만 총선 이후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에서 뭘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생의 복지법도 민주당이 야당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그리고 정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그냥 내팽칠 수 없고 그럼요. 국민들의 이런 그럼요. 목소리를 그냥 귀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윤석열 정권이 지금 그 수사를 해가지고 네. 우리 정적들을 코너로 모는 거 말고는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무슨 뭐 교육개혁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게 뭐였어요? 5세 초등학교 입학 던졌다가 말았죠. 무슨 수능 킬러 문항 던졌다가 말았죠. 네. 연금개혁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네. 괜찮아 관심 없어 이러고 쓱 발 뺐죠. 노동개혁 하겠다고 하더니 무슨 69시간 그런 이상한 얘기 했었죠. 그리고 국민 안전 생명 관련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이 네. 지금 현재 민주당에 와 있는 거죠. 와 있다. 네. 자, 이제 말았다는 표현을 쓰시니까
계란말이가 생각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렇죠. 하필이면 예. 또 계란말이를 아유. 해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으신 분인데 네. 계란말이는 잘 하신다. 계란말이 네. 이렇게 하고 그 요리사 복장하고 있으면서 네. 표정이 제가 역대급 봤던 네. 표정이 제일 밝은 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표정 굉장히 밝으셨고요. 예. 그리고 그때 한번 수해가 나서 지방을 내려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 예, 예. 이렇게 메뉴판을 보는 표정이 있어요. 그때 보리밥이었네. 뭐 예, 보리영정식인가. 그때도 표정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참 헛웃음이 나오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다른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네. 네. 출마의 변. 왜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나오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하루라도 음. 빨리 열어야 하고요.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가 있는 민주당을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겠다는 다짐이었고요. 네. 민주당이 가장 지금 원하는 사람, 국민들께서 가장 큰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은 굉장히 외로운 전쟁을 혼자서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단단한 돌들을 놓고 쌓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어떤 의무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최고위라는 것이 결국은 당의 여러 가지 의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그런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고위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강선우가 좀 다르게 그리고 단단하게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감히 출마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당원 주권 시대는 이 취지나 흐름을 보면은 우리 당원들이 권리를 더 많이 달라라고 하시는 그 동기는 저는 당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동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리가 많아지면은 책임감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커지면 당연히 애정과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 당원이 되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당의 의사결정에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면 민주당의 외연이 당연히 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당원 숫자가 당연히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튼튼하고 촘촘한 민주당을 만들어야죠. 당원 한 명 한 명이 더 많은 권리, 더 큰 책임,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 정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마하셨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제 모든 게 이제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제 폭정에 대해서 이걸 네. 바꾸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거기에 모든 게 좀 담겨 있는 네. 그런 얘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보면은 치열하더라고요. 치열해요. 네. 최고위원 경선에 이제 나온 분들이 이제 뭐 컷오프 맞습니다. 과정도 있고 이제 8명 후보로 추려지게 되는데 맞습니다. 12명의 후보들 그중에 4명은 지금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경쟁력이라 할까요? 이거는 내가 다른 후보보다 낫다. 내가 본선에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의정 활동 그리고 그 대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네. 정도는. 저는 지난 당내 대선 경선 때부터 네. 이재명 후보를 도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재명의 대변인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윤석열 폭정에 맞춰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많은 싸움을 치열하고 지독하게 타협 없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때 제가 이런 그 이미지 만드는 기획 같은 거를 참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또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내 경선 때는 그때 김상욱 교수랑 이재명 후보랑 그 대담을 했었어요. 네,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본선 때는 마이클 샌델, 유발 하라리 뭐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대담하는 거, 섭외 기획, 그리고 실무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네. 그 28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28. 멜론에 찾아보시면 28. 작사가 이재명이고 작곡 윤일상, 노래 이은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에서는 고민이 그 당시에 우리가 2030 여성표가 굉장히 좀 안 나온다. 여론조사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기획을 할 게 없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었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후보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안 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책도 쓰시고 뭐 시도 쓰시고 다들 많이 하셨는데 작사를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보 작사를 시키자. 예. 그리고 캠페인송 말고 사랑 노래. 음. 그래서 내용은 사모님을 처음 만났던 네,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획을 쭉 그 뒷단의 일들도 기획을 했었는데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게 좀 묻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기획하고 있는 그런 기획물들, PI 이미지 관련한 그런 기획물들도 좀 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강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복지 전문가로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꾸는 기본 사회의 네. 그림을 그려나갈 적임자는 강선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위 5명의 이렇게 돌을 놓는 그 작업을 우리 당원들께서 해주실 텐데, 그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의 네. 그간 의정 활동을 좀 잘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진짜 꼭 필요했던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이런 것들 어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원들 많이 뭐 지역에서 좀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들을 좀 돌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 직접적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할 때 공약 사항도 함께 등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당원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바를 좀 말씀을 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좀 온라인으로도 좀 뵙고 있고 목소리를 조금 듣고 있고 그리고 지역 돌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제가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유 네.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고민들 당원분들께서 원하시는 바들 민주당이 원하시는 바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적극적인 소통. 뭐 지금 예비 경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지금 보니까.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이 강점과 네. 또 매력을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바쁜 와중에 오마이 TV를 통해서 또 이제 어필을 하고 계신 건데요. 가장 어필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의 또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다르다. 맞습니다. 22대 국회는 정말 잘 싸워야 된다. 네, 네, 지금 전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투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싸워 나가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이재명 대표가 외롭게 혼자가 투사가 되어서 지금 네. 전쟁을 치러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앞에도 서야 할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뒤에도 서야 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단한 이런 성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들과 정말 지독하고 치열하게 타협 없이 싸우려면 팩트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확실하게 팩트 체크한 그 위에서 네.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정치적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굉장히 잘 내려야 된다. 그리고 롱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서 현안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A안, B안, C안으로 대응했을 때 한 수 앞이 아니라 세 수, 네 수 정도
앞을 좀 내다보는 그런 종합적인 네.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고 정말 몇 수를 앞에 보면서 대응을 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리고 정당은 예.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그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비판, 그런 법리의 판단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그러니 우리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고 들어오는 비판들은 그 우리 의원들,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네. 감수해내는 거죠. 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탄핵안을 이제 네. 법사위에 이제 보내놓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검찰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역공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표 이제 부부를 네, 소환하겠다라고 그랬죠. 통보를 했어요. 네. 이것도 좀 뭐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2년 네. 동안 350차례 정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수차례 소환을 했어요. 예. 5건 넘게 기소를 했어요. 이번에 소환해서 반드시 또 기소할 겁니다. 그렇다면 법카 의혹.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월화수목금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두려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플러스 이제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그렇게 발의하고 나니 직권남용 이야기부터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이원수 검찰 총장이 쪽에서.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그런 혐의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 네, 네. 입으로. 그러니 이재명 대표 부부 소환과 동시에 이제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 개개인도 네. 봐라. 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네.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우리가 민주당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만들어주나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예. 민주당이 물론 법리적인 판단해야 됩니다. 법리적인 판단해야 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단단하게 정치적인 집단인 민주당으로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 문제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검찰 탄핵, 검사 탄핵을 그만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그만해야지. 이런 것도 전혀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요. 검찰과 민주당과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전면전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네.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정당 지지율 나오는 것만 봐도요. 그 네. 숫자에 반영이 돼요. 이게 정말 아무런 별 영향이 없구나. 그러니 검찰도 알잖아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도 이게 별로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총선 그러니까 결과 보십시오. 네, 점점 더 이제 강하게 하려고 들겠죠. 그들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네. 다시 못 돌아갑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2년 넘게 야당 대표를 갖다 이렇게까지 터는 일만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발을 뺄 수 있겠어요? 더 강하게 하는 것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하게 맞서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의지 좀 확인해 봤는데 지금 보면은 현안을 한번 그래도 좀 하나하나 좀 보면 김건희 여사 문자가 뭐 지금 국민의힘 물론이고 정치권의 제일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게 네, 어떻게 한동훈 뭐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는 안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흘러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쪽이나 그쪽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배 전당대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배 전당대회.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르마를 탔지만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스킵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은 그 문자 하나로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뭐 사과를 하라고 했니 말았니 씹었니 말았니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 이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지금. 이게 진짜 끝판왕에 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네, 지난번까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고 예. 이제 등장하신 거죠. 그분께서.
네, 그분께서 등장하신 거죠. 아니 이제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돼야 됩니까? 뭐 여당 내부의 뭐 갈등 이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좀 이래야 되나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저는 이게 그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못 참고 직접적으로 참전을 네, 네. 한 거잖아요. 참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문자 보냈었다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 그거를 빌미 삼아서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선출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금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 이 행간을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그런 의도가 읽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그 전당대회 선출직을 갖다 인사하듯이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사람 보는 예. 인사하듯이 말이 안 되죠. 회사 직원 채용하듯이. 그렇죠. 본인 입맛에 가장 맞는 나를 가장 잘 지켜줄 그런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그 네. 수많은 사람들 에너지, 시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김건희 여사 배 전당대회. 근데 오늘 또 이 대통령 부부는 출국을 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항상 대통령 부부가 나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벌어지죠. 그리고 예. 지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검찰 인사 쫙 단행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번에는 정당 인사, 정당의 내부 이 권력을 정리한다.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됩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참 네. 이런 현실이 참 슬프죠. 슬픈 현실이다. 네, 정말 슬프죠. 네. 자, 뭐 이제 국민의힘 뭐 내부 상황은 그렇고 이게 국정농단 의혹까지 번지는 상황인데 지금 의협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의정 갈등 이것도 심각하고 네. 상임위에서 이번 보니까 이면택 네. 회장과 또 여러 말 주고 받으시던데 네. 네. 뭐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네. 없는 그 이 단어까지 나오면서 제가 그 네. 이면택 회장에게 뭔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고 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면택 회장이 그 수차례 성폭행을 한 그 의사도 계속 의사여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저에게 그런 비하 발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개인 대 개인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면택 회장이 대한소아청소년과 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협 저는 국민 여러분께 판단을 구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면택 회장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선출직이에요. 의협 회장이. 네. 그러면은 이 의정 갈등 상황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와 의료계와 환자들과 시민단체가 네. 각각의 대표성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이면택 회장이 의료계를 대표할 대표성이 있는가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판단의 결과는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면택 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또 넘어가던데 저희도 그 뭐 현장 생중계도 보고 영상도 봤지만은 의원님 그 앉아 있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모두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보장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면 법률로 규제를 받는 것인데 네. 본인도 참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전 국민 앞에서 네. 나의 대표성을 평가받는 이 자리에서 나의 기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만 계속 소환이 되니 네. 그냥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로 이제 이면택 회장은 의료계 대표성이 없어졌습니다. 전공의들도 그렇고요. 의대생들도 그렇고요. 이면택 회장에 대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더 이상 대표성을 갖지 아니한다고. 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지금 의협 내부에서 특위를 하나 또 꾸렸어요.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특위를 네. 올특위라고 올바른 의료개혁 특위라고 하나 또 꾸렸는데
거기에서 임현택 회장이 거기에서도 배제가 됐거든요. 아, 그러니 정부, 국회, 환자단체, 시민단체 네. 그리고 의료계 몫으로 누가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 숙제가 다시 의료계에 남은 것이죠. 다시 의료에 남았다. 네. 그러니까 이 의료계 숙제라지만 이게 의정 갈등이 사실은 네. 우리 제일 피해자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전공의 문제 그리고 2,000명으로 네. 얘기했던 의대 네. 증원 문제 네. 일단은 뭐 1,500명 정도 되나요? 내년 그렇죠. 증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2,000명을 밀어붙이다가 그냥 또 어느 한순간 4분의 1을 확 깎아서 1,500명으로 그렇죠. 간다예요. 그러니 이게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게 역설적으로 더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근거가 있어서 2,000명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네. 근거가 있었다면 어떻게 1,500명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우습죠. 이 국정 운영을 해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우습죠. 너무나 즉흥적이고 네. 폭력적이고 아하. 거칠고.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사회와 또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 의대 증원할 거면 물론 그 몇 명 할지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은 그게 정말 공공 의료에 또 지역 의료에 도움이 되는 네.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또 여긴 또 이제 의료계에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네. 의료계에서는 관련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 네. 그런데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게 사실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맞아요. 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대나 아니면 이견들을 정부가 잘 수렴을 해서 그렇다면 네. 그런 반대 입장을 했을 때 수용할 수밖에 없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확 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 질렀고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건보 재정만 거기에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뭐 앞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1조예요. 1조가 넘어요. 이 1조라는 돈이 우리나라의 1인 자영업자가 한 400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싹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런데요? 돈을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칠게 정책을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인 덕분에 우리 세금으로 지금 거기 지금 메우고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모로 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너무나 즉흥적이고 국민들의 이해와 또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애꿎은 우리 세금만 또 예산만 이렇게 다 탕진이 된다. 속상하네요. 이 부분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정도로 큰 사안이면은 네. 이미 예산이 다 짜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당장 내년부터 할 텐데 9월이면은 국회로 예산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 초안조차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초안조차도 없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하. 거칠게 간 정책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예. 본인들이 계속 수습하겠다 그래요. 이 윤석열 정권 관련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해서 지금 실패했잖아요. 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자니까요. 그래서 개방되고 공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보장되는 네. 그리 해서 우리가 좀 길게 보는 계획도 세우고 지금 현재 이 갈등도 좀 해소를 하자고 몇 번이나 민주당이 제안을 했지만 네. 정부는 아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해결하겠다. 끼어들지 마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 국회라는 게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네, 네. 거기서 충분히 공론화도 하고 네.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네. 국회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무시했으니까 외면하고 거부권에서 14번이 웬 말입니까? 저는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투명하게 개방된 상태로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하면은 네. 본인들의 실정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결정했어? 라는 거에 대한 답을 계속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내놓을 답도 없고 딱히 할 말도 없고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면은 잘못한 것만 더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러니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국회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기저에는 두려움이 네. 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129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13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만 명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특히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상식적인 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식적인 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 이번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최혜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더 많이 깊이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수사 결과를 보고합시다. 수사 네. 결과를 보고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말을 인정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등이. 네. 그런데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 해제시켜준 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지난 5년간 보면은 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했다가 네. 그 정말로 그렇게 된 사람들 확률이 0.006%예요. 이 숫자는 9만 건 중에 6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법무부 장관이 앞을 봐주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법무부 장관이 앞을 봐주는데 이게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의 생각 심리는 윤 대통령이 이제 내려와라 이런 건데 국회에서 더는 못 어떻게 논의가 참겠다는 될지. 거잖아요. 더는 못 참겠다. 더는 못 참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들고 광장에 나오던 이제 국민들이 네. 이제 청원으로 응답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뭐 전혀 뭐 끄떡도 안 하는 것 같고. 저게 쉽게 클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장실에서는 시스템을 빨리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20일 전에는 조금 개선이 어려울 것이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한 200만은 쉽게 넘길 수 네, 있지 않을까라고 200만 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민심을 또 잘 알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혜병 특검법 안 재표결도 듣고 그렇고. 싶어 하고 안 보고 싶어 아, 그래요? 하겠죠. 예. 그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인하려고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네.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이 돼서 윗단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 다들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불안과 두려움이죠. 너무나 큰. 그러니까 3분의 2, 200석이 있어야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뭐 8석은 나와야 최혜병 특검법도 통과가 되고 뭐 탄핵 말씀하셨지만 탄핵이 되더라도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이 표가 만들어질 것이냐. 지난번 박근혜 네.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표수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탈이 되냐.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다음 정치적인 일정, 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여론이 지금 이래. 내가 계속해서 지금 용산 거수기 하다가는 나 다음번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네. 그런 게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표결할 때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표결했더라고요. 네. 네. 안철수 화이팅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던데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 나의 정치적 미래를 보고 뭐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저는 그분의 여러 가지 뭐 네. 행동이나 말씀들에는 크게 관심이나 아니면 분석이 좀 안 가고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잡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안철수 의원 빼면 7표가 더 있어야 최상병 특검법이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왔을 때 표결이 통과가 될 텐데. 안철수 의원의 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표라는 확신은 없는 거죠, 사실은. 안철수 의원 네. 철수 못하게 네, 좀 계속 지금까지 뭐 지켜봐야겠네요. 행보를 보면은 네. 이게 예측
가능성이 저렇게 없는 어, 정치인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탄핵이란 얘기가 국회에서 또 이건 여권에서 나오더라고요. 원희룡 의원이 아니 한동훈 후보 이거 특검 받자고 특검 뭐 따로 발의하자고 이러면 이거 이러다가 탄핵되면 어떡해? 탄핵으로 가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마지막엔 누가 있는지 안다는 아, 거잖아요. 본인들도. 그렇네요. 네. 역설적으로 이걸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다. 중요한 때고 민주당이 좀 잘해야 된다. 이거는 뭐 확실한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당 역할도 하고 뭐 정부를 대신해서 아젠다를 끌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실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고 국민들의 이 목소리에 어떻게 화답할 것이냐. 맞습니다. 민주당의 책임이 큰데. 이 정말 날카로운 검찰 세력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용산 세력 그리고 그 용산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 세력들을 야당인 민주당이 맞서는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단일 대우 유지하는 겁니다. 단일 대우 유지하는 것.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 네. 이 말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흥행은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흥행을 딱 속사를 보니까 흥행이 아니라 문자 흥행. 네. 진탕 씹었냐 싸움. 안 씹었냐, 네, 뭐라 입신 했냐 논쟁으로 안 했냐. 네. 가고 있는 그런 흥행은 필요 없다.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서 네. 저희 처음에 이제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걱정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해주셨어요. 근데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흥행 걱정을 해주면서 흥행 관련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서 더 흥행이 네. 됐고 그리고 아마 요번에 최고위원 뽑는 고 네, 전당대회가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 더 많은 그런 권력을 꼭 갖고 와야겠다. 그 네. 정권을 꼭 갖고 와야겠다는 그런 불타는 의지를 더 활활 지펴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들 모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 치열한 또 이 경쟁을 통해서 누가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받아안을 것이냐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경쟁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 보니까 양인주님이 지금 슈퍼챗을 보내셨는데 보니까 강선우 최고 엊그제 의원님 광주 오셨다던데 제 아들이 의원님과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눴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이런 사연과 함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다녀오셨군요. 네, 광주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이 또 우리 민주당의 심장. 많이 계십니다. 네. 앞으로 저희 활동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제 보내드리면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보내드리면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독하게 치열하게 타협 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가 가진 최대한의 능력, 최대치로 끌어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마음 모으고 생각 모아서 함께 전진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웃을 것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마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지켜보고 또 활동을 응원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강선우 의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요. 자, 저희 또 다음 순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이 오마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 또 분석, 인터뷰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박정희 핫스팟으로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어김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